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성수에 가면 괜히 나도 오늘 좀 예쁜 사람 같고 카페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은 특별해 보이기도 해요. 골목마다 감성이 넘치고 커피는 묘하게 더 부드럽고 무심하게 걷는 순간도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곳. 바로 우리가 오늘 걸어볼 동네 성수동입니다. 공장 굴뚝 위로 감성이 올라타고 그 설렘을 따라가다 보면 카메라 셔터가 바쁘고 신상이 넘쳐나는 이 동네. 설레는 영감을 담아 또 갈랜 가이드 7화 성수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의 MC를 맡은 열매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 공부 포기하고 성수로 달려가고 싶은 기재시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성수를 다녀온 문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주 월화수목금 시험이 있는 도라입니다. 와.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어느덧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요즘 날이 제법 많이 더워졌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요즘 날씨가 네.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정말요? 저도 네. 맞아요. 약간 화창한데 아직 막 완전 습하진 않고 적당히 쾌청한? 그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는 벌써부터 너무 습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과연 이번 여름을 잘 견딜 수 있을까? 네, 그런 것 좀 걱정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날씨가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혹시 이번 주에 오늘은 나 좀 괜찮았는데 싶은 순간 있었나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그런 순간 하나 있으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오늘은 그런 괜찮았던 나를 꺼내기 딱 좋은 곳 성수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수는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공장이 되게 많았던 동네였는데 지금은 되게 감성 가득한 카페랑 뭐 편집숍, 전시 공간도 되게 많잖아요. 네. 센스 있고 트렌디함이 가득한 동네가 됐는데 그래서인지 성수에 가면은 괜히 걸음도 좀 더 천천히 걷게 되고 카페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오늘따라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성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좀 여러 개를 적었는데 네. 분조카, 하플, 공사장, 사람, 두바이 찹쌀떡 이렇게 적었어요. 먼저 분조카랑 공사장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성수동이 좀 공사장인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느낌. 정말 하플 중에 하플이라는 네. 생각이 들고 와 정말 갈 때마다 사람이 맞아요. 사람이 정말로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바이 찹쌀떡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찹쌀떡 파는 가게에 가서 줄을 되게 오래 서서 두바이 찹쌀떡을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궁금하다. 맛있어요. 네. 진짜요? 그냥 그거 맛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잘 맞춰서 가면 줄 안 서고 바로 살 수 진짜?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근데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고 저희 동생이 음식을 엄청 가리는데 네. 그거를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궁금하다. 네,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저는 두바이 찹쌀떡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트렌드에 좀 느려가지고 저보다 좀 그런 편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저는 팝업 스토어가 생각이 나는데 갈 때마다 진짜 곳곳에서 팝업 스토어가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팝업 스토어가 제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집합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아무래도 성수하면은 페피, 패션 피플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 뭔가 예전에는 홍대를 생각했을 때 좀 더 페피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에는 홍대에서 성수로 살짝 넘어오지 맞아요. 않았나. 맞죠. 홍대보다 조금 더 연령대가 있으면서 뭔가 훨씬 더 옷을 좀 더 감각적으로 입는 사람들이 성수에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성수에 되게 유명한 감자탕 집이 있는데 맞아요. 알아요. 거기도 맨날 줄 서 있잖아요. 근데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맞아요. 그냥 항상 보기만 해서 저긴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그러니까. 감자탕 집인데 저렇게 서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성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특이한데 크리스마스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네. 왜냐면 제가 지방에 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서울에서 첫 크리스마스를 맞게 됐는데 네. 그때 엄마랑 같이 성수에 갔어요. 성수에 갔는데 그 디올 성수 네네네. 보셨죠? 네. 네, 네. 크리스마스 때 그게 진짜 예쁘게 꾸며져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앞에서 다들 인스타 올리려고 사진 찍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엄마한테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부탁했는데 와 인생샷이 나온 거예요. 오, 네. 너무 좋았겠다. 부럽다. 한동안 카톡 프사로 해두고 아. 네, 그러고 엄마랑 같이 약간 분위기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거기 또 잘생긴 직원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어머 여기는 잘생긴 직원분들이 많으시네.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이러고 아니야 엄마. 이렇게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몽글몽글하네요. 그쵸? 네, 어머님이랑 같이 갔다고 하니까 더 뭔가 너무 좋아 보여요. 맞아요. 항상 네, 성수는 거의 친구들이랑만 많이 갔던 것 그쵸. 같은데 맞아요. 저도 부모님과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자탕집. 네, 감자탕을 먹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너무 다 마지막 얘기가 특히 또 너무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가지고 앞으로 저희 오늘 방송에서 나올 이야기들이 더 기대가 되는데 방금 이 질문에 이어서 성수에서 경험한 어떤 특별한 추억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저부터 얘기해보자면 저는 성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막 딱히 떠오르는 기억이 없었는데 방금 얘기하셔가지고 디올 저도 들어가 보긴 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뭐 예약하고 갔던 게 아니라 근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보다가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굉장히 경호원 분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돈을 주고 왔으면은 몰라도 그냥 공짜로 들어왔는데 뭔가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조금 그런 삼엄한 느낌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조그만하게 뭘 줬는데 그래서 향수 같은 건가? 약간 하고 봤는데 그냥 디올 배지 같은 거였어.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지? 하지만 뭐 디올이니까 그냥 포장지가 되게 귀여웠어가지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리고 이쁜 가방들 많이 봤으니까 좋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에 성수에 타코를 먹으러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금요일 저녁이라 웨이팅이 미친 거예요. 웨이팅을 이제 기다리고, 근데 그날 또 비가 오던 날이라 웨이팅을 걸고 다른데 막 돌아다니기가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뒷순서에 커플 분들이 계시는데 비가 오던 날이니까 근데 보통 커플이면은 우산을 같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 하나씩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싸늘한 분위기. 기류가. 약간 싸늘하고 약간 눈치 보게 되는 분위기. 근데 이제 남자분이 화해를 하시려고 우산을 이렇게 쓱 접고 여자분 우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자분이 그대로 피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분이 약간 벙쪄서 비를 이렇게 막고 계시는데 어떡해. 아주 단단히 화가 나셨나 근데 그 약간 그 그림이 좀 웃겨서 그때부터 이제 우참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남자분이 다시 주섬주섬 우산을 펼치시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너 수건 케이크 못 먹어서 이래? 이러시는 거예요. 와우.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남이 볼 땐 되게 재밌는 거 알죠? 본인들한테는 심각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이야. 근데 또 마침 저희가 수건 케이크를 먹고 타코집을 간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막 눈빛을 교환하면서 와 대박이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살벌하네요. 그니까요. 약간 거의 노래방 그 나오는 뮤비? 드라마 그런 느낌이었어요. 눈앞에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는 느낌. 저는 이런 강렬한 에피소드는 없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성수에서 내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성수 갈 때마다 비가 왔었던 거예요. 아마 문희님이 가신다 그래서 제가 성수를 간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근데 약간 자칭 날씨 요정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성수 갈 때만 비가 억수같이 와요. 진짜요? 네. 억수? 네, 그래서 약간 성수랑 성수 터랑
나랑 기운이 안 맞나?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날씨 요정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한 2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전 첫 번째는 20살 되고 나서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성수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그때 공사장 개조한 곳 같은 카페에 갔었는데, 그때 빵 종류가 엄청 많았어서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디저트 종류가 많아서. 빵순이신가요? 네. 디저트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좋죠. 그게 기억이 나고, 두 번째도 친구들이랑 놀러 갔었던 건데, 그때 서울숲에서 자전거를 탔었거든요. 근데 그때 날씨가 엄청 선선하고 밝아서 너무 힐링이 됐고, 그리고 거기 사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슴이 있어요? 그 방사장에 꽃사슴이 있어요. 네. 서울숲에? 네네, 서울숲에. 나 왜 한 번도 못 봤지? 그러니까 저도 가봤는데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기억에 나고, 또 하나 갑자기 떠오른 게 저 주우재 봤어요. 진짜요? 우와. 뭐 약간 촬영하던 걸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걸? 촬영하던 걸 봤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있길래 왜 몰려있나 하고 가서 봤는데, 그 완전 누가 봐도 근데 비율이 연예인인 거예요. 그 화면보다 얼굴이 더 작고 키가 더 커서 또 와, 아무래도 모델. 네, 네. 모델이시니까. 와, 그러니까 예능인인 줄 알았는데 역시나 모델. 진짜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다양하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또 저희 2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럼 잠깐 이런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20초 후에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우리의 청춘 지도에 또 하나의 핀을 꽂을 시간. 어제를 허물고 내일을 펼치는 동네 성수. 여러분은 지금 또갈렌 가이드 성수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다시 성수 한번 산책하러 가볼까요? 2부에서 본격적인 플레이스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분위기 풀어볼 겸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성수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소확행 순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조용한 골목에서 좀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걷는다거나, 한적한 카페 창가에 앉아서 노을을 이렇게 좀 바라본다거나, 진짜 별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있다면은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웨이팅이 긴 가게에 운 좋게 웨이팅 없이 들어갔을 때 이거 진짜 진짜 이거는 근데 진짜 좋아요. 소소하지가 않지 않나요? 너무 큰 짜릿함. 진짜로. 저는 성수동에 단골 미용실이 있어서 진짜요? 네, 거기서 딱 기분 전환하고 나와서 혼자 막 예쁜 카페 구경하고 다닐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저도 앞서 말했지만 전 서울숲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 거기서 자전거를 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정말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람들 많은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이렇게 거리를 걸을 때보다는 좀 그 분위기 좋은 성수의 어떤 그런 술집 같은 데서 이제 좋은 친한 사람들이랑 뭐 칵테일 한 잔 끼리면서 이제 진지한 얘기도 하고 막 이럴 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 네. 있다. 또 성수는 어떤 늘 새로운 에너지랑 감성이 가득한 곳이라서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분위기처럼 또 느긋하게 걷다가도 어느새 특별한 순간들을 만날 수 있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 토크와 우리 청춘이들의 추천 공간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팝업 스토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기재님부터 마구마구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학회에서 다녀왔던 팝업 스토어가 유난히 기억에 남는데요. 네. 제가 홍보광고학과여서 학회 과제 중에 팝업 스토어를 직접 다녀오는 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회원 몇 명이랑 같이 리얼미 오피스 팝업 스토어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 컨셉이 MZ세대 편견을 깨고 직장인으로서의 나를 알아간다였는데 네, 입구에 들어가면 먼저 리얼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간단한 테스트를 하면은 저만의 사원증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그 사원증을 들고 막 공간 하나하나를 둘러보면 되는데 되게 막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진 오피스 공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런 자리나 저런 책상에서 일을 하면 진짜 일할 맛이 나겠다 싶었고 또 이제 3층으로 올라가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1층에서 고른 다이어리 속지를 꾸밀 수 있는 공간이랑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체험들을 하고 또 2층으로 내려오면 2층은 회사 휴게 공간이랑 라운지를 합쳐놓은 느낌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스타그램에 막 내부 사진 올리면 마카롱이랑 음료 주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그 마카롱도 너무 맛있었어서 기억에 납니다. 디저트를 확실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자꾸 이렇게 디저트만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 아쉬웠던 거는 제가 가기 며칠 전에 그 팝업 스토어에 정혜인 배우가 왔었던 거예요. 너무 아쉬워. 네. 근데 심지어 그 같은 학회인데 다른 팀이었던 친구들이 그 갔을 때 그 친구들은 실제로 보고 사진까지 찍어온 거예요. 대박이다. 배 아파. 네. 좀만 빨리 갈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제 듣다 보니까 여기 너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되게 진짜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팝업들은 다 뷰티 쪽이나 뭐 약간 옷 브랜드 쪽이었는데 되게 신박한 팝업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네,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데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렌드에 좀 취약한 편이라 근데 이런 이미지가 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자꾸 뒤처지더라고요. 제가 기획회의 들어갈 때도 항상 저희 밈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다 모르는 그게 뭔데 이제 설명해달라고 하면 다들 막 로키랑 이건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느껴야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렵지만 어쨌든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방송을 위해서 제가 따로 찾아봤는데 로맨 그런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 로맨 팝업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5월 말까지여서 이미 갈 수가 없게 됐지만 제가 사실은 화장을 정말 못해가지고 화장을 잘 안 합니다. 안 해도 예뻐요. 맞아요. 아니, 화장이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화장을 잘 못해서 하면 오히려 좀 얼굴이 이상해지는 느낌이라 잘 안 하는데 어떤 화장품이 좋은지 그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롬앤 립 제품들은 사실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이제 한두 번 쓰다 보니까 색깔도 너무 예쁘고 또 그런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롬앤 립 제품 하면 약간 믿고 사게 되는 그런 화장품이 됐는데 제가 또 애용하는 화장품이라 이 팝업에 가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그 미니 틴트 가차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소비자들 마음을 너무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일반 틴트였으면 굳이 그냥 뭐 딴 데서 사면 되지. 근데 미니 틴트? 뭔가 뭔가 좀 더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10,000원 이상 구매하면은 그 틴투링 이렇게 귀엽다. 틴투링이라고 이 틴트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열쇠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0,000원 이상 구매하면은 줬는데 그게 너무 귀여웠고 또 50,000원 이상 구매를 할 만큼 재정적으로 여유는 없었지만 어쨌든 50,000원 이상 구매를 하면 또 핑크색 리유저블 백을 주는데 제가 핑크 하면 또 환장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못 가진 게 살짝 한이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하면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지도 핑크색이신데. 맞아요. 다 핑크색입니다, 저는. 핑크 공주신데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성수를 꽤 많이 갔어요. 왜냐면 약간 서울 와가지고 하플 도장 깨기가 목표였거든요. 근데 성수하면 완전 그냥 서울의 하플 느낌이니까 꽤 갔었는데 근데 팝업 스토어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인스타 피드에서 다마고치 팝업 스토어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귀여우니까 한번 가볼까? 하고 관심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평소에 아기자기한 캐릭터랑 소품 구경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귀여운 캐릭터 위주인 팝업 스토어엔 흥미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 다마고치 팝업 스토어는 끝나긴 했지만 여기에서 다마고치 포토존이랑 키링 그리고 몽구류 같은 게 막 잔뜩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키티 다마고치처럼 국내 최초 판매이자 한정 판매인 굿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좋아하는 캐릭터 관련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고 하면 그땐 꼭 가서 굿즈 사고 싶은데 특히 원하는 거는 동물의 숲.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동물의 숲 너무 좋아해서 그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면 무조건 가고 싶습니다. 네, 저도 도라님처럼 팝업 스토어에 크게 흥미가 없는 편이어서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성수에 워낙 다양한 팝업 스토어들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진짜 뭐 세탁세제나 숙취해소제 팝업 스토어 막 이런 것도 웨이팅을 걸고 막 사전 예약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좀 굳이 싶은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SNS 팔로우하고 막 인증샷 올리고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귀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데블스 플랜 2 팝업 스토어를 다녀와서 스토리를 올렸더라고요. 제가 또 도파민 중독자로서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나온 게임들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전 그 공간이 제일 궁금했던 것 같고요. 또 게임마다 스탬프를 받을 수 있고 뭐 스탬프를 3개 이상 받으면 코인을 줘가지고 또 가차가 있어요. 가차에 미치잖아요, 사람들이. 그 가차를 돌려서 경품을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뭐 부채를 뽑았다고 하는데 뭐 경품 중에서 이제 게임 속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피스라고 있는데 그게 제일 많이 탐났던 것 같고 팝업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저는 못 갔는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다들 이거 보셨나요? 데블스 플랜? 아니요, 저는 안 못 봤어요. 봤어요? 원도 아예 안 보셨나요? 저 그 유행에 좀 못 따라가는 나는 봤는데. 봤어요. 근데 약간 레전드 발언일 수 있는데 데블스 플랜이 뭐예요? 읍스. 근데 뭐 잘 모를 수도 그쵸. 있기는 한데. 혹시 그 의대생 나오는 의대생? 의대생? 그 의대생 여자분 맞아요. 저 그 부분만 봐가지고 근데 이게 또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쵸. 쇼츠도 많다 보니까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뭐 탈락하면 집에 가고 맞아요. 약간 이런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서바이벌. 나름 제가 재밌어요. 더 뒤떨어져서 괜찮을 것 같아요. 휴, 다행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도 이게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성수 팝업에 다양한 게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 한 번쯤 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성수에서 팝업만 보고 가기에는 또 즐길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각자의 찐 추천 장소를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성수 또갈링 플레이스 첫 타자는 누구실까요? 네, 저요. 접니다. 네, 성수에는 제가 사랑하는 공간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일단 2군데만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등불이라는 매운 등갈비 집이 있어요. 여기는 웨이팅 앱이 따로 없고 무조건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화이트보드에 이제 번호를 써놓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전에 이제 평일 저녁 6시 반쯤에 갔었는데 거의 8시 훌쩍 넘어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날 5시에 갔을 때는 거의 바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웨이팅 안 하시려면 좀 일찍 가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여기가 등갈비가 막 힘줘서 뜯을 필요가 없이 그냥 젓가락으로도 살이랑 엄청 잘 벌려지거든요. 자, 야들야들 해가지고 맛있겠다. 여기 또 들기름 순두부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또 강원도 출신이어가지고 순두부에 예민한데 예민해. 순두부 부심. 근데 진짜 맛있고 특별한 맛은 진짜 아닌데 중독성 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맛입니다. 웨이팅이 좀 길긴 하지만 그만큼 맛있기 때문에 또갈랭 3스타 드리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침이 고우셨나봐요. 저 배고파요. 근데 들기름 순두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진짜 별맛이 아닌데 계속 들어가는 맛? 아니, 눈이 너무 빛나요. 완전 별미 같아요. 두 번째는 커스텀 키링을 만들 수 있는 곳인데 태그라는 곳이에요. 동대문 가면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잖아요. 여기는 이제 유행에 따라서 예쁜 참들이 잘 큐레이팅 되어 있거든요. 내가 뭐 유행에 좀 뒤쳐졌다. 안 돼?
미감이 조금 안 좋다 뭐 이래도 트렌디한 키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특히 친구한테 선물하기에 진짜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막 고르다 보면은 이제 계산할 때 금액 보고 진짜 동공지진 오거든요. 또 뺄 수도 없잖아요. 가오가 있으니까. 약간 그거거든요. 마라탕 먹을 맞아요. 때처럼. 그런 느낌이라서 머릿속으로 이제 하나하나 잘 계산하시면서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등불이랑 꽤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등불 이제 화이트보드에 전화번호 써놓고 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또갈랭 투스타 드리겠습니다. 오, 꿀팁이 많은데요? 좋아요. 그러면 등불에서 밥을 먹고 여기서 이제 키링을 만들고 그 유행에 좀 뒤처져도 괜찮다는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안 돼. 이런 걸 위로받지 말자고요, 저희. 저는 서울숲에 있는 그 생태숲이랑 그 근처 스팟들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봄에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작년에 제가 토론 동아리 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이끌고 봄 소풍을 어디로 가지 하고 계획을 하다가 서울숲 벚꽃이 그렇게 예쁘다고 해서 이제 장소를 서울숲으로 정했습니다. 그때가 딱 4월 초라 벚꽃이 절정일 때였는데 한 6시쯤 가니까 노을이 코랄빛으로 지면서 벚꽃이랑 어우러지는 모습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간 곳이 서울숲 중에서도 정확히는 생태숲이라 그 아까 기재님이 말씀하셨던 그 꽃사슴 있잖아요. 그 꽃사슴 방사장에 있는 사슴들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보행 정만교 따라서 쭉 산책하는데 그 길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다리가 그 생태숲에서 한강까지 갈 수 있게 이어져 있는데 저녁 시간에 그 보행 정만교에서 보는 강변 북로의 모습이 진짜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야경 좋다. 진짜 노을 지는 하늘에 반짝이는 그 야경에 그 저 멀리 남산 타워까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 그 유튜브 감성 플리 썸네일 뚝딱이에요, 진짜. 그런데 한강 쪽까지 가도 변두리 쪽이라 볼 게 별로 없고 많이 걸어야 되고 봄이 아니면 메리트가 조금 적다고 생각해가지고 또갈랭 투스타 주겠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또 여기도 너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 산책을 진짜 좋아해서 저는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소풍의 마무리로 서울숲 누룽지 통닭구이 집에 갔는데 동아리 부원들이 진짜 너무 맛있다고 메뉴 선정 좋다고 그 극찬을 해서 제 어깨가 진짜 이만큼 올라갔었는데요. 시그니처 메뉴 중에 누룽지 콘치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맛있겠다. 진짜 통닭이 살이 진짜 통통하고 근데 그 위에 콘치즈가 이렇게 듬뿍 올라가 있는데 그걸 다 먹고 나면 맨 밑에는 누룽지 밥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진짜 대박이에요. 지금 떠올리니까 다시 침이 고이는데 안 느끼하고 담백하게 맛있어서 호불호가 거의 없는 맛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나갈 때마다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모임 있으실 때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맛집이라서 또갈랭 3스타 주겠습니다. 저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공간은 식당이랑 카페인데요. 먼저 소년식당이라는 식당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덮밥이 메인 메뉴여서 막 간장새우밥, 사천 닭튀김 덮밥 이런 것들을 파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새우짬뽕을 먹고 저는 거기서 돈가스 카레덮밥 먹었었는데 진짜 전부 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친구들이 막 어떻게 이런 맛집을 찾았냐 이제 막 기재씨 가자고 하는 곳 다 믿고 가야겠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서 도라님처럼 너무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카페인데 구우키시라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도 이미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그 서울숲 바로 앞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도 디저트 종류가 진짜 많아요. 저는 밥을 포기하고서라도 카페에서 케이크를 사먹는 사람으로서 정말 인정하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앙버터 스콘에 막 눈 달려 있거나 곰돌이 모양으로 된 쿠키들이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너무 예뻐서 그 날씨 좋은 날에 창가 자리에 앉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겠다. 네, 그리고 그 라즈베리 케이크 정말 강추할게요. 맛있겠다. 네, 오늘 녹음 내내 너무 먹는 얘기만 한 것 같긴 하지만
이 두 공간들은 다들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3스타를 주고 싶어요. 오늘 진짜 빵으로 시작해서 빵으로 끝나는 빵 얘기. 다들 너무 좋은 곳들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게 조금 밀릴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는 모름으로라는 양식집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를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한 3번인가 더 갔어요. 많이 가셨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또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메뉴는 그라탕, 뭐 라자냐, 리조또 이렇게 양식 음식을 팔고 양식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라서 그리고 술도 파는데 칵테일, 위스키, 와인, 맥주 다 팝니다. 근데 다만 가격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식사를 위주로 하고 술을 곁들일 정도면 괜찮은데 음식이 아니라 술을 더 마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비추드립니다. 네. 꽤 유명한 집인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웨이팅이나 예약은 없이 바로 들어갔었거든요. 되게 상성이 잘 맞는 식당인데요. 네, 좋았어요. 그래서 웨이팅이 있는 걸 저는 정말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했나 봐요. 웨이팅이 없어서 네,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식당을 또 본격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 음식 때문이라기보다는 분위기 때문인데 매장이 되게 크고 넓은데 보통 이렇게 매장이 크면은 분위기가 되게 좋기 어렵잖아요. 약간 뭔가 공장 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식당은 분위기까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네, 여러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매장이 전체적으로 이게 살짝 어둡고 조명만으로 빛을 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더 무드가 있는 것 같고 약간 데이트 하실 때 가시면 좋겠다. 네, 데이트할 때 가면은 이제 딱 서로에게만 집중하기 너무 좋은 그런 식당인 것 같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너무 아쉬운 걸 꼽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음악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더 식당과 어우러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주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틀어주는 건 아닌데 약간 제가 홍대병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너무 유명한 곡들만 모아둔 플레이리스트보다는 멜론 탑백 이런 스타일인가요? 그런 것보다 약간 이 모름으로만의 느낌을 좀 더 뿜어낼 수 있는 음악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지금도 너무 좋은 식당인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성수 모름으로의 2스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짠가요? 네. 오늘은 성수가 가진 느슨하고도 감각적인 분위기처럼 우리도 조금은 여유롭게 또 조금은 섬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동네를 유행의 중심이라 부르지만 우리 눈엔 어쩌면 감정이 조용히 스며들고 기억이 천천히 쌓이는 동네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방송이 그런 조용한 스며듦으로 남기를 바라며 또갈렌 가이드 성수편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익숙한 듯 낯선 거리, 골목마다 묻어있는 공기와 색깔, 그리고 그 속에서 잠깐 쉬어가는 우리. 성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나만의 속도로 길을 걸을 수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괜히 스스로를 다그치던 마음도 누군가와 비교하느라 조급했던 순간도 이곳에서는 잠시 내려놓고 싶어지네요.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버티고 달리고 또 참아내고 있는 우리지만 가끔은 이렇게 골목 하나 걸으며 나 그래도 오늘 참 잘 버텼다 라고 다정하게 말해줘도 좋지 않을까요? 멋지지 않아도 괜찮고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내 하루를 내 속도로 잘 살아내고 있는 것 자체가 충분히 대단하니까요. 조금은 너그러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청춘이들의 모든 걸음을 응원하며 저는 지금까지 MC 열매 기젯 문희 도라였습니다. 안녕.